태국의 한 식당에서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SNS와 뉴스에서 퍼져나간 이 사건은 순식간에 양국 간의 긴장감을 폭발시켰습니다. 태국 현지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고 한국에서는 태국인 입국 거부 사건이 겹치며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아라야입니다. 평소에 한국인 관광객과 함께하는 일이 많았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사건들은 제 일상과 가족의 삶까지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식당은 항상 한국인 손님으로 북적였는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태국과 한국 두 나라가 왜 이렇게 멀어졌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단순한 오해 같아 보였지만 그 뒤에는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태국 현지의 일부 식당 주인들이 한국인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남기고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러다 한 식당에서 이를 공론화하며 한국인 출입을 막기로 했고 해당 소식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겁니다. 이 사건은 태국 내부에서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관광객을 차별하는 건 국가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비판했지만 반대로 우리도 모욕감을 느꼈다며 식당 주인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로 한국 정부가 비자 규정을 강화한 일이 원인이 되었죠. 이로 인해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급증했고 태국 커뮤니티 내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무시한다는 반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같은 관광업 종사자들은 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식당은 이미 큰 영향을 받고 있었죠. 한국인 손님이 빠지면서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고 가족들 모두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저도 평소처럼 한국 손님들을 안내하던 일이 줄어들면서 앞으로의 생계가 걱정됐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태국과 한국은 왜 이렇게 멀어진 건지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식당은 예전부터 한국인 손님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들은 태국 음식에 감탄하며 정성을 다해 먹곤 했고 어떤 손님은 단골이 되어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한국 손님이 사라지자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가게가 이렇게 조용해진 건 처음이야. 어머니는 빈 테이블을 쓸쓸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 대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메뉴판을 새로 제작하고 홍보도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중국인 관광객들 중 일부는 시끄럽고 무례한 태도를 보여 식당 분위기를 더 어지럽혔고 수익은 여전히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저 역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태국 사회 곳곳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인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는 주장과 함께 벤코리아 운동이 확산되고 있었죠. SNS에서는 태국인과 한국인이 서로를 비난하는 댓글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직접 만났던 한국 손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예의를 갖추고 태국 문화를 존중해 주었기에 이런 갈등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어느 한쪽을 탓하기보다 양국 간이 오해와 감정의 골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손님들과의 소중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후회하셨습니다. 그땐 몰랐지 저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 빠르고 고마운 손님들이었는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며 분열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시작할 것인가. 어머니의 식당이 다시 한국 손님들로 활기를 되찾고 한국과 태국이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머니의 식당에 불어닥친 변화는 예상보다 더 컸습니다. 한국 손님이 줄어들자 어머니는 다시 식당의 활기를 찾기 위해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했어요. 기존에 인기 있던 메뉴에 태국 전통 음식을 더 추가하거나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손님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중국 관광객 손님들은 숫자가 많았지만 식당 운영에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태국 음식을 비판하거나 식탁 예절을 지키지 않아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상황을 참아내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대처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점점 지친 모습이 역력했어요. 저는 이런 문제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SNS에서는 태국과 한국 모두 서로를 비난하는 댓글이 끊이질 않았지만
그 배경에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태국 내부에서는 한국의 비자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한국에서는 태국인의 불법 체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깊이 알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이 큰 갈등으로 번졌던 것이죠. 어머니는 어느 날 식당 한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사진첩을 꺼내보셨습니다. 사진첩에는 한국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사진 속에는 손님이 어머니와 함께 요리 수업에 참여한 모습이 담겨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는 한국인 단골 손님들이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던 날의 즐거운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손님들이었어. 그땐 왜 그걸 몰랐을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번 갈등이 단순히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이번 문제를 더 깊이 논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식당을 위해, 더 나아가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인 나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 한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서 태국인을 왜 이렇게 차별하는지 모르겠어. 난 그냥 일자리를 찾으려 했을 뿐인데.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다른 친구 파와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타, 내가 한국에서 일하려고 한 게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했던 거라면 그건 문제가 달라져. 그녀는 불법 체류가 태국 커뮤니티와 관광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결국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거야. 정직하게 일하고 싶어도 태국인이 불법 체류 문제로 낙인 찍혀 더 많은 제한을 받게 되잖아. 이 대화를 듣는 내내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나타의 감정은 이해가 갔지만 파완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분노와 억울함이 모두 틀린 건 아니지만 서로를 비난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문제를 풀 수 없어. 우리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다르게 보지 않을 거야. 이후 우리는 진지하게 태국 사회 내부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체류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태국 내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한국이나 태국 중 한쪽에만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와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우리가 한국 손님들을 잃었다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도 바뀌어야 할 점이 많아.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 쪽에서도 노력해야 해. 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식당 메뉴판에 다시 한국어를 추가하고 어머니는 한국 손님들이 좋아했던 요리들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태국과 한국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파완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사실 나도 예전에 한국을 여행했을 때 한국 사람들에 대해 오해했던 적이 있었어. 그들이 무뚝뚝하고 우리를 차갑게 대한다고 느꼈거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몰랐던 탓이더라.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땐 조심스러워도 가까워지면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들이야. 이 말에 나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비슷한 점이 있네. 태국 사람들이 처음엔 활발하고 다정하게 보이지만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 결국 문화 차이일 뿐인데 그걸 오해로 받아들이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에서 정리하며 어머니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결국 서로의 문화를 잘 몰라서 생기는 거 아닐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한다고 느끼고, 그런데 사실 그건 서로에 대한 오해일지도 몰라.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한국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다시 꺼내보시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우리를 잘 몰랐겠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도 생기고 친해지니까 우리 음식을 좋아해주고 가족처럼 대해줬잖아. 그땐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 사람들이 그리워. 어머니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이번 문제를 더 널리 알리고 태국과 한국의 오해를 풀어줄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면 갈등을 풀 수 있는 작은 시작점이 될 거야. 우리는 먼저 작은 콘텐츠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문화를 비교하며 서로의 장점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기획하고 태국 사람들이 한국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식당은 다시 한국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모두 조금씩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구들과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태국과 한국 사이의 갈등을 단순히 비판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 보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가 양쪽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해. 태국인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기회를 주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태국의 입장과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창구가 되면 좋겠어. 파완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국 음식과 한국 음식을 비교하는 콘텐츠를 시작으로 서로의 생활 방식, 예절, 가치관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주제를 기획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의 미소 문화와 한국의 정을 비교하며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기로 했죠. 또한 저는 어머니에게 식당 내부를 변화시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엄마, 식당 한쪽에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를 적고 한국 손님들이 떠난 이후로 얼마나 그리웠는지 솔직하게 써보면 어떨까? 어머니는 처음엔 조금 망설이셨지만 손님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저는 함께 간판을 제작하며 한국어와 태국어로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친구입니다. 우리 식당은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문구를 적으며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예전엔 이런 간단한 문구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는지 몰랐어. 이번엔 진심을 다해 다시 시작하고 싶다.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을 찾은 태국 손님들도 간판을 보고 관심을 보였고, SNS에 공유하며 한국 손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응원하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더 커지기를 바라며 친구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태국과 한국이 다시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어가는 여정이 이렇게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어머니의 식당 앞에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다시 오게 돼서 기쁩니다. 예전에 여기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한 손님은 어머니께 간판에 적힌 메시지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이야기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따뜻한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요. 우리 식당을 찾아준 여러분 덕분에 참 행복했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다시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날 식당은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주방에서 손수 음식을 준비하며 손님들의 반응을 지켜보셨습니다. 한국 손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으로 돌아간 듯했죠. 태국과 한국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변화의 작은 불씨가 양쪽 모두에서 점차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관광업 종사자들은 불법 체류 방지와 비자 규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를 교육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더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준비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다른 문화를 가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멋진 일이겠지.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번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국과 한국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희망의 메시지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